네, 안녕하세요. 22회차 모의고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하고 다음은 다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. 모의고사 과정이 사실 이게 직접 보시는 분들도 힘들고, 뭐 저도 강사 입장에서도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니거든요. 게다가 올해같이 문제 출제 유형도 바뀌었고,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문제 출제용이 바뀐 상태에서 처음으로 시험을 보시는 분이니까, 뭐 저도 어떤 문제가 나올까 굉장히 불안하고 궁금하고 그런 게 있긴 하지만, 실제 그 시험을 실제로 풀러 가시는 여러분들에 비하면은 뭐 세 발의 피겠죠.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가장 더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약간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건데, 어쨌든 그동안 준비를 잘 해왔고 그동안 모의고사 잘 푸셨었던 것만큼 실제 시험에서도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시험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, 실제 2차 시험 이제 합격을 위해서 처음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아니면 기존에 몇 번 갔다가 이번에 진짜 합격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건데, 아는 내용도 있을 거고, 아니면 뭐 도움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있을 건데,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, 실제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, 저도. 근데 기존에 기출됐었던 시험 수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실제 시험과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모의고사 문제의 난이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뭐가 더 어렵냐라고 하면은, 저는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문제를 만들면서도 조금 더 길게 내는 경향이 있고요. 그래서 뭐 학원에서 저한테 지나가다가 마주치신 분들이나 뭐 질문하시는 분들이나 뭐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, 제가 수험생 할 때부터도 뭔가 학원의 모의고사가 항상 더 긴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, 그렇게 긴 형태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도록 제가 계속 문제를 내는 이유는, 그렇게 긴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렇게 빨리빨리 뭔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뭔가 답안을 뽑아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길게 드리는 거거든요. 맨날 짧은 것만 풀면서 거기에 좀 적응하다 보면 실제 시험에서 이게 문제가 길게 나올지 짧게 나올지 모르거든요. 근데 뭔가 짧은 문제로 계속 풀다가 실제 기출이 갑자기 길게 나오면은 오히려 더 당황해서 멘붕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, 오히려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좀 더 길게 더 다양한 비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문제를 드리고,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그거보다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짧게 나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, 또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 우리 많이 신경을 썼던 거니까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, 그래서 모의고사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더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시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,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동안 준비했던 대로 잘 마인드 세팅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, 지금 요일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, 뭐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, 우리가 그동안 뭐 계획을 짤 때는 앞으로의 기간을 짰었잖아요.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짜서 그냥 오늘부터의 계획을 짰을 텐데, 앞으로 계획 2주 동안 남은 거는 시험날 기준으로 해서 그 전날, 전전날, 전전전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계획을 짤 때는 오늘 기준으로 오늘 뭐 하고 내일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뭐 할 거고 이때 뭐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꼭 짜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시험 날부터 이렇게 뒤로 기간을 잡으면서 계획을 짜주셔야 되고, 아마 보통 이제쯤 됐으면은 아무리 늦어도 2주에 전 과목 1회독을 하실 수는 있을 거고, 좀 잘 하시는 분들, 좀 빨리 읽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1회독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. 뭐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틀의 1회독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,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2주 정도의 기간이면 아무리 느려도 1회독, 아니면 빠르신 분들은 뭐 2회독에서 3회독 정도까지도 하실 건데, 이제는 회독을 하시면서 그, 뭐 문방구나 이런 데 가면은 포스트잇 말고 그 북마크 있잖아요. 그 책 옆에다가 이렇게, 아니면 포스트잇 얇은 걸로 하셔도 되고, 그런 거를 사갖고 아니면 갖고 있는 걸 쓰셔갖고 뭔가 실제 시험날 당일에 내가 볼 것들을 표시를 해두세요. 그래서 실제 시험날 가서는 이제
우리가 모의고사 때는 그 쉬는 시간 30분 내내 우리가 복습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시험장 가면은 저도 지금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최소 10분에서 한 15분? 한 20분 전부터 15분 전부터 거의 그 정도 전부터 책을 다 집어넣게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때처럼 우리가 실제 그 쉬는 시간 30분을 전체 다 활용해서 복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아무리 길어도 절반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될 겁니다. 그 전에는 다 책을 집어넣고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절대 뭐 많은 걸 볼 수가 없고요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그 전에 안 봤다고 해서 못 쓰는 수준도 아니고 그걸 잠깐 봤다고 해서 갑자기 못 쓰던 걸 갑자기 쓰거나 그런 수준의 그런 공부량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그냥 뭐라 해야 되죠? 그냥 시험 전에 뭔가 그래도 아무것도 안 보는 것보다는 뭔가를 봐야 그래도 그 기분이란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좀 뭔가 봐야지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날 자기가 볼 것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북마크를 좀 해놓으시고 북마크를 해놓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는 나올 것 같은 거 그동안 수업하면서 선생님들이 뭐 강조하셨던 부분, 뭐 관세평가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거에서도 나올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북마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정말 나올 것 같은데 본인이 좀 자신이 없는 것들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북마크 해놓으시고 실제 시험날 가서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커피, 청심환 뭐 이런 거 따는데 뭐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공부할 때 커피를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. 근데 커피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소변 같은 거 좀 자주 마렵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제 2주 정도 남았을 때 본인 바이오 리듬도 좀 슬슬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시험 때는 공부할 때는 계속 아침에 커피를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우리가 실제 시험 때 혹시라도 이게 불안하잖아요. 어, 혹시라도 불안해서 그래서 거의 한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거의 아침에 커피를 안 먹었었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맞춰서 그런 것도 바이오리듬도 잘 맞춰주시고 뭐 청심환 꼭 먹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 시험인데 청심환 한번 먹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맞는 분이 있고 안 맞는 분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청심환을 먹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은 기존에 청심환을 드셨던 분들이면 드시고 만약에 기존에 자기가 안 먹었었는데 먹어보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2주 정도 남았을 때 며칠 정도 테스트를 해보세요. 테스트를 해보고 먹었을 때 본인 몸이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해 보면서 바이오 리듬 같은 거 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시험 날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계속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실제 시험은 단 한 번밖에 없으니까 뭔가 좀 계속 그때 그 날에 자기가 어떻게 할 건지 뭐 어떤 뭐 아닌 것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잘 쓸 건지 모르는 게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건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각 시간에 어떤 것을 볼 건지도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이러겠죠. 1교시 전에는 관세법을 볼 거고 2교시 전에는 HS를 볼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는 무역 실무를 봤었거든요. 왜냐면은 무역 실무는 볼 게 좀 많으니까. 그리고 이제 관세평가 시험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관세평가를 좀 봤었고, 관세평가 끝나고 나서는 대외 외환을 봤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짜놓고 했었는데, 그것도 본인이 그동안 모의고사 하면서 루틴을 잡아놓은 게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, 점심에 뭐 먹을지도 미리 다 지금부터 생각을 해서 어떤 걸 먹을지 생각해 보시고, 뭐,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먹밥 같은 거 들고 갔었고 모의고사 할 때도 계속 삼각김밥 같은 거 먹었었기 때문에 뭐 가장 좋은 거는 그동안 자기가 모의고사 하면서 먹었었던 거 위주로 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간편하게 먹으세요. 그 한 끼 뭐 대충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고요. 뭐 만약에 자기는 안 먹겠다라고 하면 안 드셔도 되는데 그런데 너무 배고프면 안 되니까 그럼 간식이라도 뭘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도시락 같은 거 싸갈 거면 어떻게 싸갈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도 각각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간식 같은 것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핫브레이크 작은 거 있잖아요. 큰 거 말고 작은 거 그런 것도 한 대여섯 개 사가져 가고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한 두 개씩 먹었거든요. 이게 뭔가 시험 날 이걸 답안을 쓸 때 뭐 솔직히 꼬르륵 소리 나도 뭐 상관없잖아요. 근데 그 꼬르륵 소리 날 때 뭔가 몸이 움직인다거나 뭔가 그런 약간 되게 뭔가 사소한 게 거슬리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배고프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머리 갑자기 많이 쓰면 또 기빨릴 수 있으니까 뭐 초콜릿이나 간식 같은 거 에너지바 같은 것도 본인이 평소에
있었던 거 있으면은 그런 거 좀 잘 가져가시면 되고, 아마 시험날 저도 아마 어디 시험장에 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학원에서 뭐 주겠죠, 먹을 거. 그런 거 괜히 뭐 제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뭐 그런 거 시험 끝나고 드시고요. 시험날 먹는 거는 다 자기가 준비해 간 것만 드세요. 괜히 남이 준 거 먹었다가 뭐 탈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괜히 남 탓할 만한 요인은 없애는 게 낫거든요. 그러니까 뭐 먹을 거나 이런 것도 다 본인이 준비해 간 거, 물도 본인이 사간 것만 드세요. 저는 그랬어요. 저는 실제 시험 때 남들이 뭐 학원에서 준 물이나 이런 거 다 안 먹었고 제가 가져간 것만 먹고 학원에서 준 거나 이런 거는 그냥 시험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먹었습니다. 그리고 시간 계획 같은 것도 잘 짜주시고, 시간 계획이라는 게 결국에는 각 시간에 뭘 볼 건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. 그다음에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 30분이 아니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짧을 거거든요. 정말 짧을 거니까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시간을 쓸 건지에 대한 것도 계속 생각해 보고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시험날 그 아침에 교통을 어떻게 갈 건지 이제 확인해 보시고,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뭐 본인이 살던 집 근처에, 바로 근처에 뭐 시험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,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먼 곳에서 봤었거든요. 그래서, 한 번도 안 가본 곳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, 뭐 우리가 수능 전날처럼 가서 확인해 볼 것도 아니고, 그냥 전날에도 공부해야 되니까, 어떻게 갈 건지 네이버나 이런 걸로 지도 잘 확인해 보시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만약 집에서 누가 태워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, 택시 타고 가시는 거를 저는 무조건 강추드립니다. 그러니까 아마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근처에서 뭐 숙소를 머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 정말 미리미리 준비 잘 해놓으시고 괜히 전날에 갔는데 뭐 준비 안 돼서 그런 거에 괜히 신경 쓰이면 안 되니까 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고, 그냥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침에 좀 택시 타고 가세요. 굳이 뭐 그 택시 탄다고 한 1, 2만 원 나오는데 괜히 그런 거 아낄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아침엔 컨디션 제일 좋게 가는 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그냥 택시 타고 갔고, 뭐 집에서 태워준다고 하는데 또 시험날 또 가족분들이 태워준다고 하면 또 서로 또 불편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택시가 가장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시험 끝나면 그냥 버스 타고 오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전날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되고요. 전날 컨디션 조절한다는 거는 본인이 이렇게 계획해둔 그 일정의 마지막이 있을 건데 그거 잘 마무리하시고 그냥 집에 오셔서 책가방 다 잘 쌓아놓고 이제 주무시면 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도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자려고 누웠었는데 시험 전날에 실제 거의 잠든 거는 막 3, 4시까지 거의 못 잤어요. 그러니까 잠이,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험 중요한 날이나 이럴 때 참 잠이 잘 안 오는 스타일인데 아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고,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되게 강심장이신 분들은 잘 주무시겠죠. 그런 분들 너무 부럽고, 어쨌든 저 같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좀 잠 잘 안 오고 그럴 건데 괜히 막 잠 안 온다고 핸드폰 보거나 그러지 말고요. 그냥 눈 감고 계시고 눈 감고 그냥 본인이 외웠던 거, 암기한 거 계속 떠올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. 그래서 그냥 잠 안 와도 그냥 누워서 눈 감고 암기한 걸 계속 떠올려라.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당일날도 컨디션 잘 아침에 조절하시고, 본인이 아침 식사 꼭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시고, 아침 식사 안 하시던 분이면 그냥 하지 마세요. 그냥 본인 루틴대로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커피나 이런 것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, 바이오리듬 맞추기 위해서 만약 커피 같은 것 때문에 화장실 같은 거 불안하신 분들이면은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맞춰가면서 생활하시고, 당일날 컨디션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. 그럼 여유 있게 하고 그 시험장에 일찍 도착하시길 바라고요. 왜냐면 차 같은 거 토요일 아침이라서 막히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택시 같은 거 타더라도 좀 여유 있게 좀 도착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럼 자리 잘 확인하시고, 보통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뭐 이런 데서 시험 보는데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도 좀 가서 잘 점검해 보세요. 만약에 책상이나 의자가 좀 뭐 크거나 작거나 이러면은 일찍 가는 이유가 뭐냐면 슬쩍 앞뒤 책상은 좀 바꿔놓으셔도 상관없거든요. 그런 식으로 좀 본인한테 맞는 걸로 좀 해보시면, 바꿔놓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. 바꿔놔도 뭐 그 저 시험 볼 때만 해도 책상에 뭐 스티커가, 책상에 그 수험 번호 같은 게 적혀 있진 않았어요. 그냥 자리로만 되어 있는 거니까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거 만약 진짜 뭐 삐꾸인 거 있으면은 바꾸시고
그러니까 바로 앞 뒷자리 이렇게 바꾸면 좀 그러니까 좀 먼 옆에 있는 분이랑 옆자리나 이런 데에서 안 계신 분 거랑 바꾸시면 돼요. 그렇게 하려면은 일찍 도착해야 됩니다. 늦게 도착하면은 다른 사람들 다 앉아 있으면은 못 바꿉니다. 그리고 심지어 자기 건 누가 바꾼 걸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책상이랑 의자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끼울 수 있게 뭐 이면지나 이런 거 가져가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낄 수 있는 거 가져가셔서 반드시 그 책상 자기가 흔들어 보고 안 흔들리게 반드시 세팅해 놓고 시험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그 사소한 건데 흔들리면은 정말 신경 쓰입니다. 그리고 여분 펜 가져가시고 저도 시험장 날 펜 한 두세 개 정도 또 가져갔었는데 그냥 계속 하나만 쓰고 나왔거든요. 하나로만 계속 쓰고 나왔는데 혹시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분펜 반드시 가져가시고 실제 시험 볼 때는 시험 책상 위에는 자기가 쓰는 펜도 있지만 여분펜 하나만이라도 옆에 좀 놓고 보세요.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바로 펜 바꿀 수 있게. 그리고 전체 문제 푸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한 문제 잘, 세 문제 잘 풀고 한 문제 못, 아예 못 건드리면은 그것도 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본인이 잘 썼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반드시 전체 문제를 다 푸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, 문제 받으면, 시험지 받으면은 문제지 받으면 인쇄 오탈자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라고 하거든요. 그거 잘 검토하시면서 문제가 대충 어떤 건지 반드시 훑어보시고, 훑어보세요. 그건 뭐 오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자세히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훑어보시고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가 각각 대충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. 대충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, 뭔가 딱 어떤 걸 봤을 때 그것과 관련된 암기식이 바로 떠올랐다. 그러면은 시험 시작하자마자 그 문제 옆에다가 그 암기식 대충 써놓고 1번 문제 풀거나 아니면 본인 루틴에 맞춰서 어,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렇게 시험 2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거랑 시험날 좀 신경 써야 될 거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. 뭐 진짜 시험 얼마 안 남아서 정말 떨리고 그럴 텐데 뭐 갑자기 뭐가 궁금한 게 생겼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고 뭐 관련 시험 외적으로도 뭐 과목 외적으로도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은 뭐 질문 보내주시거나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시험 전까지는 계속 거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